안녕하세요. 차찬의 타로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대나무 숲이 되어줄 타로 리더 차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4월 중순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약속을 한 것보다 조금 늦은 감이 있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사실 월요일에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3, 4일이면 이제 다 회복이 될 줄 알고 그때쯤 영상을 올리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진 6일 차인 지금 당장 내일 격리 해제가 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 상태가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는 어쩌면 4월을 훌쩍 넘겨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좋지 못한 상태로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어요. 이제 조금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려고 급하게 왔으니까요. 조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주제는요. 상반기에 나를 설레게 할 인연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원래 다른 주제들을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었고 또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주제들도 있었는데요. 목소리가 이러다 보니까 너무 울적한 주제를 가지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내용이라도 조금 설레고 즐거울 만한 주제로 한번 들고 와봤거든요. 이제 주제를 신청해 주셨던 구독자님들께서는 제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미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요구해 주셨던 것들을 차근차근 그러나 성실하게 반영할 예정에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러면 심호흡을 크게 해주시고 올 상반기에 나를 설레게 해줄 그 인연을 생각하시면서 눈에 들어오는 카드 한 장을 뽑아주시면 되겠어요. 숫자는 왼쪽부터 5번, 2번, 4번, 3번, 1번 순서입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리 1번 카드를 설레게 할 상반기의 새로운 인연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1번 분들의 성격이 좀 급하시다, 그죠? 근데 상대방 분도 만만치 않게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1번 분들 리딩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네요. 저는 이제 설레는 인연 타로를 보러 오셨기 때문에 연애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치고는 상당히 바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사람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약간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상황이실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다거나 요즘 대학생들도 시험 기간인가요? 아닌가요? 어쨌든 뭔가
등수, 경쟁 이런 거를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자기 관리, 점수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본인 갈 길도 굉장히 바쁘시다 이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연애를 좀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연애를 좀 진하게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같이 꽃 보러 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짬짬이 틈내서 얼굴 볼 사람, 같이 영화 볼 사람, 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 거리두기도 해제가 되는 마당에 같이 소풍도 가고 좀 여가 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카드를 뽑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바쁘신 분들은 아예 투잡, 쓰리잡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자기 바운더리가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애초에 내가 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 연애 상대를 내 울타리 안에 한 번에 넣어주지는 않으세요. 이제 뭔가 확신이 있어야, 친구처럼 지내다가도 내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뢰의 기반 같은 것이 좀 두텁게 다져진 상태에서야 이제 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울타리에 넣어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대신에 내 사람, 내 친구,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의리 같은 것들은 조금 확실하게 지키시는 그런 타입이실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우리 1번 분들이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셔서 저는 우리 1번 분들이 틈을 조금 내실 수 있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1번 분들께 상반기에 조금 들어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이분도 좀 만만치 않게 바쁘시죠. 이분 정말 바쁘신 분이세요. 어쩌면 1번 분들보다 조금 더 바쁜 분이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상대방 분께서는 그 바쁜 수준이 약간 자기가 헉헉댈 정도거든요. 너무 헉헉대죠. 이거를 내가 물론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세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본인이 바쁜 것을 조금 자처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상황 자체가 바쁘게 몰려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바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우리 상대방 분께서는 본인이 조금 그런 상황을 만드시죠. 항상 바쁠 수밖에 없도록 본인을 조금 채근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시고 또 그러면서도 고군분투하시면서 자기가 조금 유리한 위치에서 그 일들을 다 쳐내시는 그런 능력자의 모습도 조금 있으세요. 이제 본인께서 허덕이시기는 하지만 쳐내지 못할 정도의 바쁨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카드도 같이 나와줬죠. 이제 내가 뭔가 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 또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상대방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조금 있는 분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안정된 분, 그러니까 어떤 커리어, 경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안정이 된 분일 수도 있겠고 그 안정된 부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조금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속성도 조금 있겠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분이 능력자임과 동시에 내 사람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 1번 분들과는 약간 비슷한 측면이 조금 있어요. 내 것, 내 사람, 내 사랑 이런 것, 내 울타리 뭐 이런 것에 약간 중점을 두고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이는 반면에 차이점이 조금 있다면 우리 1번 분들께서는 단순히 그냥 의리만 지키려고 하세요. 통제하려고 하시는 그런 것도 없고 참견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충고 이런 것을 하려는 그런 성향은 전혀 없으신 반면에 상대방 분께서는 이제 상대방 분께서 만나시는 분이 나보다 조금 모자라거나 아니면 부족한 모습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챙겨줘야 할 것은 없는지를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이제 알뜰살뜰하게 좀 살펴주시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통제나 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좋게 보면 멘토처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상대방 분께서는요.
어떤 분야에서는 정말 난다긴다 하실 거예요. 근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허당미가 있으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딱 봐도 신뢰감이 가는 사람, 저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 믿을 수 있겠다. 이제 첫 만남에도 목소리만 들어도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 조금 있잖아요. 제가 이 카드를 보고 주변에 조금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얼굴에 신뢰 이렇게 써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 1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이 그런 타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삶을 되도록이면 즐겁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시겠고, 그러나 진중하게 또 차분하게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겠다. 반면에 이제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고 허당 같은 매력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중하다는 것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약간 허당미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짚어가자는 의미에서 신중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 이 상대방 분은 그렇게 뭔가를 허투루 사시는 분은 아니겠다. 그리고 관계를 맺으심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이건 또 사랑하는 사람에서의 관계이건 쉽게 관계를 맺으시는 분도 아니고 장난을 치시는 분도 아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상대방을 처음 보셨을 때 저 사람이 안정적이고 기반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잘 알겠으나 처음 만남에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는 그런 느낌까지는 오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상대방이 멋있는 사람인 것도 알고 자기 인생을 되게 즐기면서 사는 사람인 것도 알겠는데 저 사람이 과연 내 사람이 될까라고 약간 긴가민가 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 우리 상대방 분께서는 오히려 1번 분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을 좀 챙겨주고 싶다, 혹은 좀 휘어잡고 싶다, 아니면 약간 소유하고 싶다라는 느낌까지도 상대방 분은 느끼실 것 같아요. 첫 만남에. 그러나 우리 1번 분들께서는 그러기보다는 약간 자기 삶이 바빠서 상대방 분의 찐 면모를 좀 알아봐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이거든요. 이제 두 분이 어떤 관계 흐름을 가지게 될지, 또 어디서 보는지, 언제 만나게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과의 관계 흐름은 사실 처음에 상대방이 조금 과격하게 들이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분 상대방 분께서 뭔가 첫 만남에 우리 1번 분들께 약간 꽂히신 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조금 애가 달아요. 근데 우리 1번 분들께서 그거를 눈치를 못 채시거나 아니면 좀 상황상 상대방 분을 받아줄 수 없는 여건?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 보니까 약간의 휴지기를 조금 가지는 두 분이서 좀 밀당은 아니에요. 밀당은 아닌데 두 분이서 서로 눈치를 보거나 약간 타이밍을 재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고비만 조금 넘어가자. 이 힘든 상황만 조금 넘어가자. 그리고 지금 이 바쁜 상황만 넘기자 하고 시간을 조금 두고 지켜보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서로 감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특히 1번 분이요.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닌데, 본인의 여건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약간 꾹꾹 눌러 담으시고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면이 조금 있죠. 그래서 저는 이분을 만나시고 한 3달째 정도 돼서야 상대방하고 뭔가 우리 이제 조금 시작해볼래? 하는 그 쌍방의 시그널을 조금 보여주실 것 같다, 서로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언제쯤 만나냐 하면 7주 내지는
7개월. 7개월, 근데 저는 7개월은 조금 먼 것 같고, 7주, 뭐 2달, 늦어도 3달 안에는 이분을 만나실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나냐라고 했을 때는, 이분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약간 즐거운 곳, 내가 뭔가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한 것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가는 장소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 좀 숨이 좀 탁 트인다거나 아니면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만나실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집 앞에 되게 자주 가는 카페가 한 곳이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가서 작업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책도 보고 그러는 곳인데 제가 아무리 거기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카페만큼은 제가 정말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죠. 아마 우리 일본 분들께도 그럴 만한 힐링의 공간, 나만의 공간이 한 군데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공간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처음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뭐 그렇지 않다, 나는 그런 공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즐거운 공간, 내가 숨이 탁 트이는 공간에서 만나실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게 야외나 실내이거나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내 마음이 편한 곳에서 내가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에서 만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뭐 도서관 이런 데 아니에요. 일하는 곳, 알바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쉬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아주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구석도 조금은 있겠으나 그러나 그래도 어떤 방해 요인 없이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감은 조금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1번 분들이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상대방 분이 알아서 좀 침착하게 우리 1번 분들을 기다려주신다. 그런 측면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 한번. 근데 상대방 분은 나이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난다거나 하는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연하도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동갑 내지는 한 진짜 많아봐야 3, 4살 위쯤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번 분들하고 약간 비슷한 위치에 있거나 조금 위에 있는 정도? 뭐 사원과 대리의 정도의 갭 차이? 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느낌은 조금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 약간 발랄하신 면도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갭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차이가 조금 나더라도 막상 내가 느끼기에 우리 1번 분들이 느끼기에는 나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데? 라고 할 만큼 조금 활동적이고 발랄한 분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쵸. 이분은 이제 만나면서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심과 동시에 또 오래 만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요. 지금 이 카드도 그렇고 이 카드도 그렇고 공통점을 조금 짚어보자면 안정 그리고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만남이 서로 그냥 즐거움만 찾거나 뭐 쾌락만 찾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두 분이서 볼 수 있는 같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차근차근 준비까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뢰의 차원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소울메이트처럼 조금 더 멀리 보고 서로를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찐 인연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나 우리 1번 분들께서는 이제 이렇게 바쁘시고 정신없던 와중에 상대방을 만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실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상대방 분께서 우리 1번 분께 안정을 많이 주시는 분이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럼과 동시에 내가 저 사람을 보면 항상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또 행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직접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그 관계 자체가 우리 1번 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끔 그런 안정감을 찾게 해주는
진짜 귀인 같은 연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올 상반기에 우리 2번 분들을 설레게 할 인연은 어떤 분이실까요? 참 유난히 소드 카드들이 많이 나왔죠. 유난히 소드 카드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컵 카드가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왜일까요? 자, 이제 두 분의 리딩을 한번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이미 한번 만났던 분인 것 같아요. 만났거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 2번 분께서 상대방 분한테 마음을 전달했다가 약간 상처를 받은 그런 관계일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께서 상대방 분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상황적으로 힘든 분이실 수도 있겠고, 뭔가 자기 삶 자체가 그렇게 여의치 않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고군분투하고는 있으나, 이제 내 역량으로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상대방 분께서. 그래서, 걱정이 조금 많으시죠. 근데 이분께서 사서 걱정하시는 면도 조금 있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 자체가 조금 예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좀 못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건강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애초에 우리 2번 분을 밀어내셨던 그 이유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알아서 2번 분을 밀어냈을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 분이 상대방 분을 조금 짝사랑하셨던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만약에 짝사랑이 아니라 만났다가 헤어지신 분이라고 한다면 만났다가 헤어지셨던 분이라고 한다 해도 상황이 똑같죠. 상대방 분이 우리 2번 분을 밀어내셨고, 그러면서도 쉽게 자기 상황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조금 있으세요. 근데 우리 2번 분들께서는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은 둘째치고 나랑 좀 같이 있자. 내가 너를 감싸줄게. 나랑 있으면 그래도 너는 안정을 되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감싸줄 테니까 나랑 좀 같이 있자라고 좀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 분을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조금 보이거든요. 일단 여기 이렇게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와서 상대방이 너무 괴로워하고 계신 반면에 똑같은 자리에 우리 2번 분들의 자리에는 나이트 오브 컵스의 카드가 나오면서 상대방이 힘든 모습까지 내가 조금 품어주고자 하는 그런 모성애 내지는 부성애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2번 분들이 아니실까 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좀 자주 마주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면 서로 최소한 SNS 같은 것들로 서로의 근황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이고, 우리 2번 분들께서 조금 상대방 분을 계속 지켜봐 주고 싶어 하시죠. 특히 우리 2번 분들께서는 지혜나 지식 같은 것들이 조금 풍부하신 분이세요. 이게 원래는 소드의 여왕 카드인데, 소드의 여왕은 굉장히 이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도 담겨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근데 이 카드에서는 소드의 퀸은 상당히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여왕이에요. 그래서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지혜나 지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두텁게 쌓여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2번 분께서 상대방 분을 품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능력이 충분히 되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캥거루 카드가 나왔죠. 캥거루는 자기 새끼를 뱃속에다 품고 다니는 그런 포유류 동물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품어주는 이유가 너가 강해질 때까지, 너가 충분히 성장을 할 때까지 내가 감싸주고 싶어서야 라고, 그 품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상대방이 충분히 강해질 수 있을 때까지 감싸주고자 하는 그런 모성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번 분께서는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사랑하고 계심과 동시에 상대방 분을 좀 좋은 길로, 힘들지 않은 길로 이끌어주고 싶으신 마음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 분께서 지금 상황이 힘드신 것과는 별개로 원래 조금 우울감 같은 것들이 깊으신 분이 아닐까, 내면에. 아니면 감정 기복 같은 것들이 조금 심하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요, 원래 본성 자체는 그렇게 나약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본인이 가진 것도 굉장히 많고요. 재능도 많고요. 또 어떤 물질적인 그런 수완 같은 것도 충분히 있으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뜻 말씀을 드리면서 사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이 부분이에요. 이 상대방 분께서 힘드신 것은 어떤 시기적인 문제, 또 상황적인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 이분께서 그 비둘기 카드가 함께 나오면서 싸우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싸우는 것을 싫어하시고 웬만하면 다 수용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내 것을 챙기지 못하고 계속 내가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다 보니까 좀 대인기피증 같은 것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2번 분께서는 상대방 분을 품어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제 상대방 분께서 거절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매몰차게 자기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외적인 부분, 자기 바운더리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쳐낼 수 있게 그 영역을 뚜렷하게 해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자, 이제 어쨌든 두 분이 어떤 관계로 흘러가게 될지 앞으로, 그리고 언제쯤 만나게 될지, 두 분의 감정선의 흐름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흐름이 답답하기는 하다. 그쵸? 이분을 만나는 시기는 2주. 늦어도 2달? 근데 2주. 저는 2주가 가장 합당하다고 보는데, 상대방 분께서 너무 망설이세요. 우리 2번 분한테 이게 재회이건 짝사랑이건 간에 2번 분께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분이 원래 예민하고 좀 신중하신 성격이시기도 한데, 2번 분께 집중해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관계를 아주 끊어내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조금 느리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좀 지지부진하게라도 얼추 이어는 가실 것 같거든요. 얼추 이어는 가실 것 같고, 또 이분이 약간 잠수를 탄다거나 뭐 연락이 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사귈 듯 말 듯 하면서 답을 좀 안 준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워낙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고 불안정한 상황이시기 때문에 우리 2번 분께 답을 확실하게 내려주지 않고 좀 질질 끄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우리 2번 분께서 확 잡아 끌어주면 마지못해서 끌려와 주기는 하세요. 마지못해 끌려와 주기는 하지만 상대방 분께서 우리 2번 분께 아주 집중을 해주시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각자의 만족스러운 부분이 조금 달라요.
이 관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정적이고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두 분이서 각자 만족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야 라고 느끼시는 반면에 상대방 분께서는 일단은 내가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늘 같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쁘게 보면 동상이몽인 거죠. 두 분이서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달리 생각을 해보면 두 분이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 두 분이 각자 만족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관계야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2번 분께서 상대방을 확 잡아 끌어오신다면 상대방은 마지못해서라도 좀 딸려오시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제 2번 분께서 좀 답답하신 마음은 있을 거예요. 상대방 분께서 나한테 끌려와 주는 것은 맞지만 상대방이 뭔가 능동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잘 만나시다가도 문득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분께는 너무 재촉하거나 너무 채근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일 수는 있으나 우리 2번 분께서 아예 기대치를 좀 낮추고 상대방을 만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의 것들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일정 선을 정해놓고 상대방을 만나시는 것이 좀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 2번 분들도 이 만남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방 분들에게 어떤 선 같은 것을 지켜주기를 요구를 하면서 만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그럼 일단 조언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봐도 이분은 진짜 만났던 분 같아요. 만났던 분이거나 아니면 내 근처에 있거나 내가 지금 긴가민가한 분이 있다면 그분 맞아요. 지금 어떤 분을 특정한 분을 생각을 하고 들어오셨다면 그분도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뉴페이스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제껏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내 근처에 있던 사람이다 까지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 이분을 만나는 것이 우리 2번 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챕터를 열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렌디피티라는 것은 정말 우연치 않게 들어온 행운 이런 뜻이거든요. 상대방을 만난 것이 우리 2번 분들에게는 고통이자 행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고통이자 행복일 수가 있겠나라고 봤더니 내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데 그때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가 이제 사주를 치면 사람에게는 어떤 대운의 시기가 계속 바뀐다고 하죠. 그 대운이 바뀐과 동시에 들어오는 사람,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행운의 상징과 같이 들어와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원래부터 조금 예민하고 우울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을 수는 있겠으나 어떤 상황적인 요인이 큰 것도 맞고 또 내가 감싸줌으로 인해서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난 것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행운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의외죠. 저는 이 사람 만나서 우리 2번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을 과연 만나야 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 사람을 포기했을 때 이 사람을 포기해야 될까라고 카드를 한번 뽑으면 안 된대. 왜 안 되는 거야 대체? 이 사람 왜 만나야 되는 거야? 왜? 그렇구나. 여러분 이분은요. 이분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맞지만 함께 가면서 성장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2번분들은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2번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상대방을 만난 것이 행운도 맞고 행복도 맞고 그리고 약간의 고통도 수반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답답한 그런 감도 있어요. 상대방이 좀 우유부단하고 선택을 못하고 나한테 다 맡겨버리고 이런 모습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을 잡아 끈다고 하면 상대방은 나한테 와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포기했을 때 그 고통이 너무너무너무 크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분들은 아마 직감적으로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내 사람인데,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오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못 알아봐 주는 거야? 라고 속상한 마음을 계속 느끼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나 여러분들의 챕터가 함께 바뀌면서 이 사람도 나의 인생에 함께 딸려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챕터를 함께 맞이할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한 3개월간의 흐름이 약간 답답한 것은 맞아요. 약간 답답한 것은 맞으나 내가 이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도 맞고, 상대방이 내 안에서 커나갈 수 있는 사람인 것도 맞고, 그리고 어떤 시기적으로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도 맞기 때문에 두 분이서 어떤 이 시기, 이 고비만 잘 넘겨주신다면 충분히 저 멀리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다. 롱런할 수 있는 인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대방 분은 계속 보셔야 되는 분 같은데, 이게 좋건 싫건 간에 인연이 끊어지건, 그러니까 인연이 안 끊어져요, 이분은. 어떤 직장에서 보건 간에 아니면 뭐 친구들이 엮여 있건 간에 어쨌건 한 배를 탄 사람이고 저 멀리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통스러우시더라도 같이 가셔야 돼요, 이분은. 어쩔 수가 없네. 설레는 인연인데 약간 답답한 인연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번 분께서 워낙 조금 단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으로 인한 감정 기복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정도? 그러나 이분을 포기하셨을 때 그 힘든 감정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함께 앞으로 나가셔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리딩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찝찝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포기했을 때 카드가 펜타클의 5번 카드가 나오면서, 우리 2번 분은 상대방을 포기하실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라도 함께 가시는 것이 우리 2번 분들에게는 행복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다행이라고 봐야 할지. 저는 어쨌든 2번 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면서 이번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상반기에 우리 3번 분들을 만날 설레게 할 인연은 어떤 분이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와. 우리 3번 분들은 상대방을 만나셨는지 안 만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 분을 되게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와, 어떡하냐. 진짜 재밌는 리딩이 될 것 같은데, 우리 3번 분들은 아마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상대방 분을 만나실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지쳐있고, 내가 가장 힘들고, 그리고 내가 가장 쪼글쪼글할 때, 찌질할 때, 진짜 웬만하면
이런 상태로는 연애 같은 거 안 하고 싶다. 내가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누구 못 만나겠다 싶을 그 순간에 상대방 분을 만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상대방 분이 어떤 분이냐면 되게 능력자예요.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 우리 상대방 분, 우리 3번 분 자리에 심지어 이 귀여운 소 카드가 나와서 그래요. 상대방, 우리 3번 분들이 아직까지 뭔가를 시작하시는 분, 사회 초년생이신 분, 그리고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3번 분들이 이제 막 정말로 신입생, 새내기거나 아니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다거나 이제 막 입사를 하셨다거나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내가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인 것도 맞고 뭔가 재능이 있는 것도 맞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고 또 뭐랄까 비전이 있는 분도 맞아요. 우리 3번 분들은 지금까지의 인생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더 기대되는 사람이다라고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칼이 10개나 꽂혀 있잖아요, 몸에. 이거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 뒤편에서 여명이 밝아오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 3번 분들은 만약에 뭔가를 정말 시작하고 계신 단계다. 혹은 지금까지 내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라고 하신다면 연애운과는 별개로 그냥 앞으로의 삶 자체가 이제 힘든 시기는 다 끝났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쁜 하고 계시다면 스스로에 대한 나쁜 생각을 조금 멈추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3번 분들은 그동안 아마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고생 진짜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의지도 잃지 않으셨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 열정 이런 것들도 잃지 않고 고스란히 다 간직을 해오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자꾸 자기 스스로한테 좀 화살을 돌리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애운과는 별개로 3번 분들께서 본인한테 화살을 돌리는 것을 조금 멈추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긴가민가 하기는 한데, 만약에 정말 이 카드의 모습처럼 위험한 생각 같은 것들을 하고 계셨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우리 3번 분들에게 동이 트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 틀 날이 정말 머지 않았거든요. 2달 이내로, 최소한 한 달, 정말 한 달 이내로 뭔가 내 인생이 바뀐다라고 느낄 만한 전환점 같은 것들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연애운과는 별개로 우리 3번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끝이 다 왔으니까, 힘든 거 다 끝났으니까 나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그만 멈추시고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전환점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이 상대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3번 분들이요. 상대방을 보면 도망가기 바쁘대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 무섭대. 왜 무섭나 봤더니 이 사람 자리에 그냥 대놓고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황제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3번 분들께서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도 이분이 뭔가 능력 있고 갖출 것은 다 갖추고 뭔가 이룰 만한 것은 다 이뤘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객관적으로도 이분이 뭔가를 다 갖추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능력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주눅드는 것과는 달라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학생이 선생님 보고 주눅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장님 혹은 사수, 나의 선배, 진짜 넘사벽 같은 선배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막 긴장하고 주눅들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시면 카드도 심지어 총도 들고 있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 황제는 결코 부드러운 황제가 아니에요. 이 황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근데 위협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황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상대방을 보고 좀 알아서 모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연애운을 가지고 리딩을 하고 있는데 우리 3번 분들은 상대방을 보고 이렇게 쫄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카드랑 이 카드만 보고. 우리 3번 분들은 상대방을 봤을 때, 아, 저 사람 너무 무섭다.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대방의 기에 조금 눌리는 듯한 감이 있죠. 그리고 약간 사회적인 갭 차이, 신분 차이, 어떤 계층 차이, 직급 차이, 나이 차이, 이런 게 조금 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상대방 분께서 우리 3번 분이 상대방 분을 이렇게 무서워하시는데 상대방 분께서는 우리 3번 분을 자꾸 도와주려고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오지 마세요. 제발 저한테 오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요즘 새로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러 가면 트레이너 쌤들이 제발 제 옆으로 오지 않기만을 간절히 원하거든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근데 우리 3번 분들도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우리 3번 분께서 새롭게 상반기에 만나실 그분께서는 사회적인 지위와 능력도 있으심과 동시에 우리 3번 분들을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멘토이자 귀인이자 좋은 선배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분이세요. 게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얘가 대체 왜 나를 안 따라와 주나라고 고민을 계속 하신대요. 이 상대방 분도 소심한 면이 없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갖출 것은 다 갖췄고 자기가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인 건 맞는데 3번 분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주춤주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자꾸 도망가시면 그 모습을 보고 왜 도망갈까? 내가 그렇게 모자란가? 라고 스스로를 조금 위축되게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그래서 상대방 분이 보시기에는 3번 분이 도망을 가는 건지 아니면 자기한테 철벽을 치는 건지를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3번 분들의 상대방 분들께서는 약간 모성애, 부성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 3번 분들을 감싸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내가 호감이 있어서 우리 3번 분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는 게 이분이 원래 가진 게 많아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3번 분이 좋아서 호의를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3번 분이 받아주지를 않으시니까 이제 이 3번 상대방 분께서는 나름대로 절제를 계속 하려고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제 좀 답답한 면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눈 딱 감고 내 옆에 와주면 되는데 왜 자꾸 저렇게 도망가나? 내가 싫은가? 도움 받는 것조차 싫은가? 라고 조금 계속 고민을 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상대방 분께서 절제를 할 줄 아세요. 좀 지켜봐주고 기다려주고 진득하게 옆에서 바라봐줄 줄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3번 분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까지 조금 지켜봐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약간 안쓰러우면서 저는 너무너무 귀여워요. 왜 이렇게까지 도망가는 거야 정말. 이제 이분을 어디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 두 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감정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그렇죠. 이분은 한 달. 빠르면 한 달.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빨리 우리가 상반기가 얼마 안 남았다. 그쵸? 지금 4월이 거의 다 끝나가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렇구나. 한 달 안에는 만나실 것 같아요. 최소한 4주에서 5주. 진짜 늦어도 6주 안에는 만나실 것 같아요. 오! 와, 세상에 마상에.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또 나만 솔로야.
자, 이제 우리 3번 분들이 상대방 분을 어디서 만나시는가 봤더니 이분은 굉장히 일상적인 곳에서 만나실 거래요. 내가 쉬러 간 곳, 이런 곳은 아니고요. 오히려 일하는 곳, 혹은 학교, 그쵸. 학교 이런 데서 보실 것 같은 그런 느낌. 회사? 그쵸. 그쵸. 이런 데서 좀 만나실 것 같아요. 뭐 소모임, 스터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상대방과 나의 그 상하 관계가 뚜렷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만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약간 선배 이상의 사장님이나 상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이 상대방을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두 분의 만남이요. 첫눈에 끌리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처음에 만나시는 그 한 달 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 지켜본다라고 하죠. 근데 되게 멀찌감치서 지켜본대요. 특히 상대방 분이 우리 3번 분들을 지그시 바라보는 듯한 그런 게 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3번 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지켜보고, 흘끗흘끗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조금 어깨 너머로 3번 분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느낌이 있고 3번 분께서는 상대방 분을 감히 지켜볼 수가 없대요.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상대방 분을 대하는 듯한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상대방을?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두 번째 달부터요. 두 번째 달부터 상대방 분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3번 분을 대하기 시작하신대요. 나 좀 봐줘. 나 이렇게 멋있다? 나 이렇게 예쁘다? 나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3번 분이 무섭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필 같은, 자기 어필 같은 것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3번 분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 처음에는 이제 상대방 분이 나한테 그런 어필을 한다? 이성적인 매력을 어필을 한다라고 생각을 조금 못 하시고, 그래, 너 잘난 거 알아. 근데 왜 자꾸 그런 걸 어필을 해? 라고 조금 의아해 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3번 분들도 상대방의 매력에 서서히 빠져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한 세 번째 달부터는요, 두 분이 이렇게 마주 보시는 카드가 나왔죠. 어떤 로맨틱한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지 않으실까 싶어요. 근데 순전히 이것은요, 상대방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우리 3번 분과의 관계를 3번 분은 약간 생각도 하고 있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 분이 꾸준하게 이렇게 압력 비슷하게 조금 푸시를 해서 자기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서 결국에는 우리 3번 분을 쟁취하시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3번 분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과연 믿어도 될 것인가. 왜냐하면 너무 내 입장에선 넘사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들어와 주는 게 고맙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좀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좀 찔러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어서 걱정이 조금 앞선다고 하죠. 그리고 두 분이서 만나실 때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면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속 시원하게 만난다라고 드러내지는 못하는 상황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3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분을 만나실 때 만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시작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거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시면서도 어쩔 수가 없나 봐.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간대요. 이제 그러면서 고민이 한꺼번에 끝날 만한 뭔가 상황을 만나시게 된다고 하시죠. 두 분이서 서로. 제가 보기엔 이것도 상대방 분께서 어떤 해결책을 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3번 분께서 좀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를 만날 때 내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을 상대방 분께서 조금 알아서 막 해결을 막 해주시고 자 이제 됐지 이제 나 만나 라고 정말 이끌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우리 3번 분은
이 인연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3번분께서 고생을 하셨던 것에 대한 어떤 보답 차원에서 이 사람이 들어와 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들어요. 그 상대방 분께서 우리 3번 분들에 대해서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으시고 약간 통제하려고 하는 듯한, 소유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면도 조금 있으시거든요. 이분이 잔소리를 하는 타입은 아닌데 약간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순종적으로 조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입이라고 하죠. 우리 3번 분들께서는 이분을 굳이 거부할 이유까지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께서 우리 3번 분을 기다려 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3번 분이 느끼시기에 내가 이 사람에게 끌려간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페이스를 유지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서두르지 않고 3번 분들을 조금 기다려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 3번 분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만날 수 있어? 자, 이거 해결했으면 이만큼 와줄래? 이거 해결했으면 또 이만큼 와줄래? 다른 거 해결했으면 또 나한테 이만큼 와줄래?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헨젤과 그레텔처럼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오게 하는 그런 면이 조금 있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 분께서는 그냥 흘러가듯이 뭔가 고민을 깊게 하지 마시고 흘러가듯이 상대방을 만나시고 또 상대방이 뭔가 나를 끌어주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페이스에 맞춰주실 필요 없이 내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 상대방과 어느 순간 합을 이루게 되는 그런 로맨틱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 이내에는 이분을 만나실 거고 혹은 이미 만나셨을 수도 있는데 이분과의 어떤 그런 이성적인 합수가 들어오는 것은 한 달 이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5월에서 6월, 7월 말 내지는 8월 정도에는 이미 상대방 분과 뭔가 좋은 방향으로의 결판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 3번 분께서 뭔가 이제 지금 너무 상황이 지쳐 계시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하고 싶어 하시는 심정은 아니실까.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머지 않았고 정말 가까운 시일 내에 나를 알아봐 줄 수 있고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귀인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겁먹지 마시고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버텨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올 상반기에 4번 분들께 들어올 설레는 인연은 어떤 분이실까요? 과연 만났던 사람일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인연일지 와, 이분도 강하시네. 상대방 분이 오늘 만만치 않아요, 리딩이. 오늘은 정말 다양하게 개성 있는 분들이 타로를 보러 와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4번 분들도 뭔가를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에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뭔가를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시라면 원래 열정부자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뭔가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그게 약간 버겁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을 야무지게 조금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상황 자체가 너무 바쁘게 흘러가고, 또 좀 여의치 않아서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것들 중에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 것을 조금 야무지게 챙겨가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속성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4번 분께서 원래는 이제 내면적인 그런 단단함 같은 것을 갖추신 분이에요. 지금 당장 어떤 금전적인 혹은 사회적인 그런 위치를 이루지 못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내면의 힘이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혹은 아니면 그냥 원래부터라긴 좀 그렇지만 이미 모든 걸 다 갖추신 분이실 수도 있어요. 4번 분께서. 어쨌든 최소한 내면이 굉장히 단단하고 안정적인 분이시다. 좀 기반이 잡히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의 상황 자체가 4번 분들께 어떤 일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급하실 수는 있겠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 뭔가가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약간은 답답해 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요. 우리 4번 분들께서는 그래도 내면의 순수함 같은 따뜻함, 정,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고, 그렇죠. 사람에 대한 정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품어주고자 하는 그런 면도 조금 있으시거든요. 이제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4번 분들과 조금 비슷한 성향의 분이세요. 상당히 안정적이시고 힘도 있으시고 그리고 뭔가를 이미 한번 이룩하신 분이라고 하죠. 자기만의 세계가 뚜렷하시고 또 자기만의 어떤 그 업적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회사원이나 직장 생활을 하실 만한 타입은 아니신 것 같고, 최소한 프리랜서. 그래서 자기 생활을 자기가 항상 계속 컨트롤하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 체크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계신 분이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신 분이 아니실까, 우리 4번 분들이 보시기에. 그런 면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섬세하신 분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섬세해 보이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섬세하고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닌 것 같고, 또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것은 맞으나, 근데 마음속으로는 성격이 되게 급하세요. 이게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오면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조용히 지켜보다가 확 낚아채는 그런 면모가 또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4번 분들이 이분의 찐 면모를 보신다면 화들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성향 카드에서 상어 카드가 나왔죠. 상어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사냥꾼이에요. 조용히 지켜보다가 어떤 타이밍을 노려서 내가 실패하지 않을 정도의 사냥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힘 카드랑 월드 카드가 동시에 나오면서 나이트 오브 소드가 나왔다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순하고 또 부드러운 것 같지만 자기만의 어떤 기회나 타이밍 같은 것을 포착을 하면 확 낚아채시는 그런 카리스마가 또 있는 분이시다. 저는 이런 분들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4번 분들의 인연으로, 상반기 인연으로 들어오신다고 하거든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사회 초년생을 이제 낚아채는 그런 복학생 같은 느낌도 살짝 드는데, 상대방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 관계의 흐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야겠죠. 어디서 만나는 분일지, 어떻게 만나게 될지, 언제 만나게 될지, 두 분의 감정선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이분은 공부하는 곳에서 만나실 것 같아요. 공부, 도서관 이런 데서. 제가 아까 복학생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학교에서 만나는 거 아닐까? 학교 내지는 뭐 못해도 학원 이런 곳에서. 근데 상대방 분이 굉장히 지식이 많은 분이라고 하죠. 이야. 그쵸. 우리 4번 분들도 고집이 조금 있으세요. 이제 이분을 만나시는 것은 2달 내지는 3달 안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름이 오기 전에는 한번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여름이 오기 전에는 만나게 되실 것 같고, 이분하고 그렇게 화합이 잘 된다는 느낌까지는 없어요. 소통이 잘 된다 이런 느낌은 없고, 상대방 분께서 워낙 조금 약간 꼬장꼬장한 타입이시기는 해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라는 것은 본인이 자기 주장을 하지 않을 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그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지식, 자기만의 경험 이런 것들이 워낙 뚜렷하신 분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 4번 분들을 도와주고 어떤 팁이나 그 방향 같은 것들을 제시해주는 어떤 선배님의 역할 같은 것들을 조금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선배님에 가깝거든요. 같은 업계의 선배님 혹은 뭐 회사에서의 선배님 뭐 조금 이런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상대방 분께서는 그런 면도 조금 있으세요. 나만 믿고 따라와.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 밑에만 있으면 안전해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면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우리 4번 분께서 그게 조금 싫으시대요. 자기 주체성 같은 것들이 4번 분들이 굉장히 뚜렷하신 분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 이끌어 주려고 하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나는 내 길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의견 차이나 대립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설레는 감정이 있는 것도 맞고, 상대방 분께서 내 방식대로 조금 따라와줘 라고 하면서 리드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으시지만, 우리 4번 분께서는 싫어. 나는 내 맘대로 할 거고, 나는 내 페이스가 있고, 나는 내 연애 방식이 있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 분과 살짝 마찰을 일으키시는 그런 모습도 조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두 분의 관계 흐름이 약간 투닥투닥 되는 관계 흐름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두 분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까지는 추가 카드를 한번 뽑아봐야 되겠죠. 이분하고는 연인 관계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관계는 아니에요. 사실 이분하고는 어떤 공동의 목표 같은 것들이 서로 생기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화합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3달간의 흐름이 투닥투닥하고 상대방의 방식과 내 방식이 달라서 계속 좀 의견 충돌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나, 그러나 두 분이서 어떤 공동의 프로젝트나 공동의 목표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차츰차츰 화합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두 분의 인연이요, 짧게 끝날 인연은 아니신 것 같고 최소한 1년 내지 2년? 아닌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갈 것 같은데, 그쵸? 그것보다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께서 이미 우리 4번 분들에 대해서 쟤는 나랑 오래 갈 애야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 분께서 워낙 좀 꼬장꼬장하신 면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으신 스타일인데, 이렇게 자기를 먼저 숙이고 우리 4번 분들께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4번 분들한테서 뭔가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스타일이 우리 4번 분께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분이 뭔가 확신을 갖게 되는 이유가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따라가셔도 이 관계는 굉장히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관계예요. 더구나 두 분이서 뭔가 그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합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인 관계가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두 분이 같이 가시는 걸 저는 권장해요. 이분의 능력이 그렇게 허투루 쌓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4번 분께서 느끼시기에 약간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대요. 왜냐하면 너무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니까 우리 4번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이비다 라고 느낄 정도로 좀 뭐 아니면 도 같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좀 튕겨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초반에는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실 거래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상대방과 맞춰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4번 분들도 서서히 알게 되시고 서로에 대해서 서서히 물들어가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그 초반에 티격태격하는 부분만 잘 고비를 넘기실 수 있다면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상대방 분께서 워낙 좀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샌가 보면 그 상대방 분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고 어느샌가 보면 내가 상대방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3번 분들 리딩을 할 때는 3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좀 대놓고 막 확 잡아 끌고 그런 매력이 있었다면 이분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대놓고 끌고 오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좀 뒤에서 주도 면밀하게 상황을 그렇게 이끄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정말 나쁘게 얘기하면 음흉한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 주도 면밀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지적인 캐릭터, 지능캐 좋아해요. 전략적인 캐릭터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들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매력적이세요. 그쵸. 이분을 만나실 때는 약간 그 로맨스에 대한 환상 이런 것을 가지시기보다는 친구처럼, 정말 좋은 친구처럼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런 우정 같은 사랑? 이런 사랑을 하실 생각으로 만나시는 것이 좋다. 내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맨스에 대한 판타지? 이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시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 내가 이 사람하고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매일매일 어떤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것들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는 관계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심심한 연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어떤 연애보다도 안정적인 연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4번 분들의 선택에 달렸어요. 4번 분들이 상대방 분을 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일적으로는 같이 가기에 정말 손색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는 맞아요. 좋은 관계는 맞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답답한 연애 싫고 재미없는 연애 싫다라고 하시면 그럼 좀 거절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4번 분들의 취향에 맞게 상대방 분을 받아주시고 안 받아주시고를 결정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네요. 상대방 분께서 매력이 있으신 분이 맞아요. 생각보다. 그 매력을 느끼시기가 4번 분들께서 조금 늦게 알아채서 그렇지 상대방 분께서 굉장히 매력적이신 분은 맞거든요. 지략해라니까요. 전략이 있으신 분이고 지략을 쓰신 약간 제갈공명 같은 느낌도 조금 나요. 그래서 이런 면모를 지능적인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뇌생남?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마냥 그렇게 재미없게 흘러가는 연애는 또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4번 분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연애가 될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은 그런 관계이네요. 자,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리 5번 분들이 2022년 상반기에 만나게 될 설레는 인연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와, 이분 진짜 좋은 분이시다. 되게 멋있는 분이시네요. 우리 5번 분도 만만치 않으시고. 우리 5번 분들은 근데 인기가 좀 많으시다. 그쵸? 상대방 분께서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긴 한데 우리 5번 분께서 인기가 정말 많으세요. 아, 그쵸. 자, 이제 봅시다. 우리 5번 분들의 상반기 연애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에 대해서 리딩을 하기 전에 우리 5번 분에 대해서 리딩을 먼저 해보면 우리 5번 분은 느리지만 꾸준한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여사제 카드가 뜨면서 상당히 비밀스럽고 또 새침하고 자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차도녀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차도녀가 아니라 굉장히 조심스러우세요. 자기 속마음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모습도 있고 또 어떤 연애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상처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그런 모습도 조금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어떤 외적으로 혹은 내적으로 굉장히 단단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신 것은 맞아요. 일단 예쁘고 멋있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속마음이 굉장히 완성이 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완성이라는 게 타고나게 완성이 됐다? 타고나게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5번 분들도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완성을 찾았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께서 그걸 조금 알아봐 주세요. 우리 5번 분들이 어떤 고생을 했고 또 왜 조심스러운지, 저 사람이 왜 사람들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만의 완성을 만들었는지를 다 알아봐 주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는 우리 5번 분들께 사실 상처를 많이 받으실 거래요. 그 상처를 받으시는 게 우리 5번 분들이 도저히 곁을 안 주신대요. 왜냐하면 이 여사제 카드도 그렇고 스타트 카드도 그렇고 월드 카드도 그렇고요. 누군가한테 곁을 내주는 카드가 아니에요. 그 자기 세계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5번 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속 틈을 보기는 하지만 5번 분들이 자꾸 철벽 아닌 철벽을 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다. 5번 분들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가 뜬 걸로 봐서는 계속 기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담긴 컵을 들고 계속 이걸 줘야 되는데 언제 줘야 되지? 하면서 계속 눈치만 보고 있고 자기 감정을 좀 절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이 택하신 전략은요. 대화를 하는 거래요. 일단은 5번 분을 좋아하는 것은 둘째치고 5번 분이 곁을 안 내어주시니까 자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을 찾아야 되는데 그 틈을 찾는 것을 우리 5번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찾아보겠다라고 방법을 생각해 내신 거예요. 그 5번 분께서 첫눈에 반하는 것도 잘 없으실 거고 이성에 대한 믿음 같은 것도 별로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는 내가 이 사람의 눈 안에 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려줘야겠다. 내가 진중한 사람이고 너에게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일 것이고 시간일 것이다 라고 상대방 분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분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럽게 다가오실 거예요. 막 잡아 끄는 느낌도 아닐 거고요. 급하게 다가오는 느낌도 아닐 거고요. 우리 5번 분들께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주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다가와 주실 거래요. 두 분이 성향이 조금 비슷하세요. 왜냐하면 둘 다 이렇게 물속에 사는 동물 카드가 나왔죠. 일단 기본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하세요. 감수성이 풍부하시고 약간은 예민한 기질도 조금 있으시고, 그리고 내 세계,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 내 세계와 내 세계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철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나마 우리 5번 분들께서는 약간 개방성이 조금 있으세요. 내 것이 아닌 것, 내 분야가 아닌 것에 대한 것도 약간의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려고 하거나,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내 관심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기하네 하면 한번 들어는 봐주시는,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도 조금 있으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서툴지만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호기심 같은, 학구열 같은 것도 조금 있으세요.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내 세계,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는 정말 난다긴다 할 정도로 재능이 있으신 분, 지금 뭔가 빛을 보지 못하셨더라도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분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이분은 내 사람이 아니면 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 분야가 아니면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 5번 분들에게 그렇게 젠틀하게 다가오고 절제해서 다가오실 수 있는 이유도 다른 것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만난다고 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서서히 직진을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절제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다면, 여기저기 한눈을 팔거나 관심이 있다거나 한다면 이렇게 차분하게 들어오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데도 우리 5번 분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대방 분께서는 5번 분이 마음을 열어줄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뭔가 접근을 시도하실 것이다. 대화와 접근을 시도하실 것이다. 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을 언제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대방 분은 여름에 만나실 것 같아요. 제가 상반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 8월쯤에는 만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죠. 그쵸. 자, 이 관계는요, 우리 5번 분들이 하시기에 달렸다. 상대방 분께서는 일단 상대방 분을 만나시는 것은 여름에 만나시게 될 거고, 7월, 8월쯤에. 그리고 피서지나 이제 내가 뭔가 쉬기 위해서 간 공간에서 만날 거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떤 모습이 자꾸 보이냐면 더위를 피해서 간 그런 공간에서 만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자꾸 보이는데, 뭐 피서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카페나 서점? 이런 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내가 조금 쉬러 간 공간, 뭔가를 막 열심히 하다가 탁 숨통 트이는 공간에 갔을 때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제 첫 달, 둘째 달까지만 하더라도 두 분이 뭔가 관계를 시작하시게 되는 그런 모습은 보이죠. 상대방이 뭔가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5번 분들께 계속 들어오시는 듯한 모습도 조금 있어요. 여러 번.
그래서 처음에 한 달 내지는 2달까지는 우리 5번 분들께서 모르는 척 좀 따라가 주시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으실 거예요. 상대방 분이 하도 나에게 적극적으로 들어오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온다면 한번 만나볼게 하고 만나보시는 그런 모습까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5번 분들께서 느끼기에 상대방이 조금 어려 보인다 이런 느낌은 조금 있어요. 너무 적극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생각을 하고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 좀 의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5번 분께서 조금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춰서 따라가 주시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좀 현실적인 선택 같은 것들을 좀 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오래 이어지지는 않을 관계인 것 같아라고 하면서 우리 5번 분들께서 먼저 좀 돌아서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5번 분들께서는 조금 냉정하게 현실로 다시 돌아가면서 상대방을 놓아버리는 듯한 모습이 있고 상대방 분께서는 미련이 뚝뚝 남으시죠.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데 나 이 사람 5번 분을요. 놓고 싶지 않은데 5번 분이 끝내자고 하니까 좀 어쩔 수 없어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조금 있어요. 상대방 분께서 5번 분을 좀 많이 좋아하시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 5번 분께서 끝내 곁을 안 주시고 떠나는 듯한 그런 관계의 흐름이 보이죠. 왜일까? 근데 저는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저만 궁금한가요? 왜 우리 5번 분들께서 상대방 분에게 곁을 안 주시는지. 내 운명이 아닌 것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내 운명이 아닌 것 같대. 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그쵸. 우리 5번 분들께서 상대방을 보시기에 내가 너무 상대방을 챙겨줘야 될 것 같대요. 상대방을 엄마처럼 보듬어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연인의 느낌을 내줘야 할 것도 같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을 만나면 나도 조금 기대고 싶은데 내가 기대지 못하고 나 혼자서 이 사람을 감싸줘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감 같은 것들이 조금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실적인 계산 같은 것들을 하게 되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을 그럼 만났을 때가 나은지 만났을 때와 안 만났을 때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그래도 저는 만나시는 게 약간 더 감정적으로는 즐거울 거라고는 봐요. 이분이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에요. 강렬하고 우리 5번 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만난다고 하시면 나중에요. 찬바람 불 때 갑자기 그 사람이 좀 생각이 나서 미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정말 갑자기. 다 지나고 나서 정말 다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얘가 그때 그렇게 정말 잘해줬는데 나한테 진짜 잘해줬는데 걔한테 한번 다시 연락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실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을 만나셨는데 이 사람을 내가 너무 보듬어줘야 될 것 같고 너무 품어줘야 될 것 같아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람을 조금 오래 만나세요. 그러니까 당장 단칼에 이렇게 끊어내지 마시고 조금 오래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리광만 피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능력도 있으면서 내 앞에서만 조금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조금 오랜 기간 두고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궁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우리 5번 분께서 워낙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기준점이 조금 높아서 그렇지, 상대방 분이 그렇게 기준 미달인 사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대방 분은
아쉬워하시는 마음이 있기는 해도 자기가 먼저 포기하시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번 분께서 조금의 여지만 주시면서, 조금의 당근만 주시면서 우리 조금만 더 알아가 보자라고 시그널만 주셔도 상대방 분께서는 우리 5번 분에게 맞춰주실 분이다라고 카드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5번 분들께서는요, 사람을 만날 때 완성된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대요. 그리고 뭔가 이제 당장 내가 결혼할 사람, 아니면 그 결혼까지 바라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골라서 만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관계를 키워나가면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을 하시는 게 좋지, 단번에 그렇게 결혼이라는 목적을 딱 찍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5번 분들께서 가꿔주는 대로, 만들어주는 대로 우리 5번 분들의 입맛에 맞게 자라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연에 대해서는 단숨에 뭔가를 해결하거나 단숨에 어떤 결론을 지으려고 하시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발전시켜 나가시는 그런 관계를 목적으로 두시고 사람을 만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카드들이 조언을 조금 해주고 있어요. 꼭 이 사람을 만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연애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결혼을 해야 돼. 아니면 꼭 뭔가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 라고 찝어두고 만나시기보다는 만나가면서 다듬어 나가는 그런 맛을 또 느끼실 수가 있다고 하고, 5번 분들에게는 또 그런 방식이 맞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5번 분들의 연애 패턴을 살짝 바꿔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조언 카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분들도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